작가님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주식이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도 이게 주식이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2, 4분기 실적 나쁜 거 발표 난 이후에 뭐 크게 추가로 더 떨어지고 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이제 결국은 이제 가장 큰 주제는 이제 캐즘 현상을 어떻게 잘 돌파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니까요. 결국은 캐즘 현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좀 희망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뭐 기아에서 내놓은 이제 EV3나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쪽에서 내놓은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는 반응이 좋아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2020년 정도에 이제 이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개발하려고 하면 5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2020년에 개발에 착수해서 실제로 이제 나오는 거는 2025년이 되기 때문에 뭐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제대로 만든 전기차들이 많이 쏟아질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공장 계속 짓고 있고, 양극재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뭐 계속 짓고 있으니까 이제 25년, 26년이 이제 빅뱅이 한 해가 될 거다 하는 말씀 쭉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앞으로 차차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자꾸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공매도 잔량이 거의 한 1조 원 정도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좀 주가를 계속해서 좀 누를 좀 필요가 있고 이제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최근 기사들도 계속 좀 부정적인 쪽으로 쏟아지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공매도 세력들이 2차 전지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좀 악용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얘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뭐 그래서 이제 지금 바닥인 것 같은데 사서 좀 들고 있으면은 또 쓱 밀리고 바닥인 것 같은데 사서 들고 있으면 좀 밀리고 이게 지금 계속 좀 되풀이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도 올라가겠죠. 시점은 나게 잘 모르겠고 솔직히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올라갈 수는 있을까요? 앞으로 기대되는 뭐 호재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호재는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뭐 그런 부분 이제 캐즘이 좀 이제 극복되어가는 이제 차가 잘 팔려야 되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런 부분 뭐 공매도 쳤던 애들이 언젠가는 갚아야 될 거니까 이제 걔들 갚고 나면은 이제 또 호재가 나오고 뭐 그렇겠죠. 네. 예. 단기로 보면 잘 모르겠고요. 네. 뭐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3년 들고 가면 이거 물리기 어려울 거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3년 들고 가면 물리기는 어려우실 것 같긴 합니다 여전히. 그러면은 또 책을 그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 쓰셨잖아요. 예. 혹시 뭐 2차 전지 주식에서 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좋게 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에코프로 BM, LG화학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네 종목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가장 이제 상승력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보니까 예. 자사주 소각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 밸류에이션을 계속 높인다고 방침이 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있어서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다. 올라가야돼 안 올라가더라고. 자사주 소각 발표하고 해도 네. 공매도 많이 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공매도는요 금지시켜 놓은 거 아닌가요? 금지 안 됐다니까. 예, 금지 안 됐다니까. 어제도 저기 그 테슬라 그 화재 발생했다 해갖고 이제 막 뉴스 막 쏟아지면서 2차전지 막 떨어뜨리는데 보면은 공매도 왕창 치고 있는데 뭐. 그 MMFP 그 이제 예의적으로 허용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의적인 게 하루에 그 몇십만 주씩 되고 그런다니까 지금. 눈가리 가옹이야, 씨발.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씩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게 될 테니까요. 뭐 길게 보면은 걱정하실 건 없고요. 네. 예. 내가 지금 2,000원 투자하고 6개월, 1년, 15개월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마이너스만 나가고 괴로워 미치겠다. 당장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면 이제 계속해서 좀 힘드시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바람을 사실 좀 버려야 됩니다.
3년을 들고 가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1년이나 1년 반이나 2년이나 2년 반이나 그동안 동안 하나도 안 오르다가 마지막 6개월 뭐 혹은 2년 9개월 동안 안 올랐다가 마지막 3개월에 올라갔고 이제 3년 동안 오를 거를 다 오르면 되잖아요. 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뭐랄까 마음의 좀 여유와 이제 갖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맨날 아침 일 나가고 하루 종일 그 저기 저 HTS, MTS 이런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괴롭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 게이지가 이제 폭발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 지금 이거를 적립식 매수로 계속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너무너무 좋죠. 아, 괜찮아요. 예, 너무너무 그거는. 좋죠. 예, 예, 예. 손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절이야? 네. 손절 왜 하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고 앞으로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죠. 다른-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타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그런 흐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견뎌도 내 주식 안 오르고 남 주식 올라가니까 내 주식 팔아갖고 나 올라가는 주식 사고 싶어. 이래가지고 이제 손절해서 이제 딴 데도 뭐 옮겨가고 이제 2차전지 중에서도 이제 8대 종목 팔아서 이제 엔캠도 사고 SKC도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더라고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주식 안 했다 하는 사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기업에 아무 문제 없는데 주가만 떨어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생각 자체가 세상 자체가 되게 꼬름한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이게 바닥 가격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샀으니까 그 이유로 해서 내일부터 올라야지. 내일은 조금 좀 내가 생각해도 양심이 없는 것 같고 일주일 있다가 올라야지 한 달 있다가 올라가지 내가 샀는데 2달 기다렸는데 안 올라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허락허락 움직이면 누가 세상에서 돈을 못 벌고 누가 성공을 못 하겠습니까? 피터 린치나 이제 그다음에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찰리 먼거나 뭐 그런 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떨어질 때 이게 만약에 좋은 주식이면 더 샀다고 그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월가형들이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좋다고 샀고 싸다고 샀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눈물을 머금고 계속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머금 건 없을걸요 아마.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계속 떨어지니까 괴로웠다 뭐 이 정도. 괴롭죠. 네. 괴롭죠. 괴롭긴 하겠죠. 근데 결국엔 많이 올라서.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피터 린치 그 월가 영웅들 보면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타코벨, 타코벨 사례인데 이제 타코벨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거기가 저기 멕시코 음식이니까 아마 그 뉴멕시코에서 이제 그게 프랜차이즈가 시작됐을 거예요. 뉴멕시코 가서 그거 장사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람은 주 활동 무대가 뉴욕이니까 뉴욕에서 뉴멕시코면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뭐 저기 서울대고 서울 부산은 아니거든요. 한참 가서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 뉴욕에 있는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너무 멀어갖고 아무도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이제 그 피터 린치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멕시코를 다니면서 이제 그 프랜차이즈 막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 보고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고 물어보니까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그 텍사스로 우리가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래 그러면 이게 맛있고 하니까 이제 뉴멕시코부터 시작해서 텍사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잘 되면은 이제 이게 중부 사막을 넘어가고 뉴욕까지 올지도 모르겠어라고 생각하고 주식 왕창 샀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놓고 보니까 얘기가 막 7달러에 샀대나 뭐 처음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달러까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7분 1초만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뭐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고 다시 이제 가보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저 뉴멕시코 주에 처음 이제 기업 방문했던 그 타코벨 매장 가니까 거기 장사 잘 되고 있고 간 김에 텍사스에 저기 지점장 오픈해서 됐다는데 그게 잘 되나 싶어서 텍사스 가보니까 텍사스도 잘 되고 있고 보니까 캘리포니아 잘 되는 거야. 그래 그럼 괜찮겠네. 라고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40달러 갔다는 거니까. 1달러부터 40달러 치면 40배 올라가는 거고 처음 자기가 산 건 7달러에 샀으니까 이제 40달러면은 얼마죠? 대여섯 배. 한 7배 올라간 거죠. 7749, 6740, 한 6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첫 번째 신문사 종목이 됐다는 거잖아요. 전설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을 때 나중에 이제 뉴욕까지 타코벨이 진출한 다음에 이제 주위에 있는 펀드 매니저 NS들이 이제 막 추천하고 NS 추천하고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타코벨을 막 열심히 살 때 자기는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뉴욕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아, 그렇구나. 물론 이제 지금 한국에도 상륙해서 이제 타코벨 매장이 있긴 있지만 막 미국에서 팔리는 것만큼 하겠어요, 그죠?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주식이잖아요,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지금 이제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져,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져, 저 분명히 이제 뭐 저 빠떼야 씨가 좋은 주식을 했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좋은 주식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내가 2차전지 주식에 투자했을 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뭐랄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타코벨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타코벨의 경우에는 뉴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 주별로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제 그 북상하면서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진해갖고 뉴욕까지 갈 거다는 그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관찰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계속해서 갖고 갔더니 주가가 올라서 보답을 받았다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고. 뭐 여기서 하나 이제 예를 들어갖고 에코프로비엠을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에 여러분들이 처음 투자하신 거는 이제 이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거다. 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제 배터리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양극재인데 그 양극재에서 글로벌 넘버원은 에코프로비엠이고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의 캐파가 앞으로 이제 25년, 26년, 27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할 거니까 내가 사서 갖고 있으면은 25년, 26년, 27년 되면은 주가가 뭐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투자했다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배터리 씨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샀으니까 배터리 씨 믿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처음에 생각부터가 틀린 거니까 빨리 주식 팔고 예금하시고 이제 주식시장 근처도 얼쩡거리지도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갖고는 백날 천날 해도 발전 없으니까 당장 다 때려치우고 열심히 노동해서 돈 벌 생각하시고요. 주식은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주식 안 맞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수하시고 손절을 하고 뭐 떠나든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하시고.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들어보니까 그렇듯하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첫 번째 지금 전기차로 계속해서 가고 있느냐는 문제 봐야 될 거고 두 번째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글로벌 넘버원의 양극재 기술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또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그동안 얘기했던 이제 캐파 증설계, 뭐 폴란드에도 지금 공장 짓고 지금 미국에도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공장이 제대로 지금 건설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이 그대로 잘 진행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이게 달라진 거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생각 좀 바꿔갖고 뭐 이제 에코프로비엠 팔고 뭐 딴 거 사든지 뭐 그렇게 가야 되겠죠. 예,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국내 주식에서 박 작가님께서 밸류에이션 하면 10배 주식이 보인다가 꼭 2차 전지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올 초에는 이제 삼양식품이 그랬죠. 근데 그건 올라와 버려갖고, 17만 원에서 이제 뭐 60만 원, 거의 70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50만 원 한 초중반 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올랐으니까 못 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2차 전지도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혹시 다른 섹터도 있으신가요? 딴 섹터는 열심히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10배 가는 주식이 쉽게 안 나와요. 10개 가는 주식 그게 쉽게 찾으면 다 떼돈 버는 큰 부자 되죠.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2차 전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장 속도가 지금 이제 그 전기차 전환의 시대에 도래해서 지금 미국 뭐 자꾸 이제 뭐 트럼프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실제로 아직도 미국이 전기차 이제 그 보급 대수가 이제 전체 판매되는 신차의 지금 10%가 아직도 안 됩니다. 지금 중국 몇 프로냐면 하면 중국 올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요. 벌써 50% 넘어섰다고요. 결국은 미국도 중국처럼 될 거잖아요. 50% 넘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 2035년 되면 이제 법으로 강제화시켜 갖고 다 전기차 다 가야 되는 거니까 미국은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35년 되면은 거의 한 뭐 7, 80%는 다 전기차로 갈 거잖아요.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 이제 2차전지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기술적인 경쟁력 상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많이 좀 앞서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화재 사건을 통해 갖고 이제 다시 한번 좀 드러난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떠나 갖고 미국이 이제 IRA 법안을 만들어서 유럽도 CRA 법안을 만들어 갖고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배터리가 아예 이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지금 이제 장비가 다 쳐놓은 상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런 걸 자꾸 걱정한단 말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주가는 이유 없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주가는 이유 없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는 뭐랄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주가는 이 기업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월등하게 많은 거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가치에 수렴한다 하는 게 이 주식 투자를 통해 갖고 큰 부를 이루신 이제 워렌 버핏도 그렇고 피터 린치도 그렇고 조지 소스도 그렇고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다 싫고 다 보기 싫고 일단 내가 샀으니까 당장 올라야 되고 올라서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남들 잘 올라가는데 다른 애들 주식은 잘 올라가는데 내 것만 안 올라가 갖고 이제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자꾸 그런 생각 들면 주식 당장 때려치우고 예금하는 게 맞습니다. 예. 진짜 길게 봐서 2035년까지 진짜 뭐 10배까지 아니더라도 한 5배만 올라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아까 2000 몇 년이라고 하셨죠? 35년. 35년이면 떡을 치우죠. 떡을 치고 남죠. 예, 예. 떡을 치고 남죠. 그러니까 전기차 사실 진짜 생각해 보면 전기차의 미래는 올 것 같은데 이게 참 그 기간이 참 알면서도 어떻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가 참 힘든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이제 그 합리적인 동물은 전혀 아니고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말씀하시고 한 이런 부분들이 다 감정적인 동료예요. 감정적인 요소잖아요. 내가 사서 주식 사서 내 주식 올라야 되는데 내 주식은 안 오르고 떨어지고 언론 보면 계속 안 좋은 얘기하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니까 이거 팔아버리면 그러면 이 기분 나쁨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팔아버리고 손절해버리고 이제 딴 데 잘 올라가고 남들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같이 들고 있으면 나도 기분 좋고 하루 종일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고 이제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돈까지 벌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세상사가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쉽게 생각해 보시면 맛있는 거 음식 엄청 많잖아요. 이제 밤에 야식으로 라면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예, 참아야죠. 예, 달콤한 케이크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거 열심히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서도 나는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방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네. 모든 거에는 다 대가가 다르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 없이 돈만 벌 욕심에 눈이 뻘게 있으니까 돈은 돈대로 안 벌리고 마음은 마음대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럼 길게 보면은 뭐 예.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큰 상관없네요. 큰 상관없죠. 전기차 시대는 올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그 전기차 강제 규정 없애겠다. 큰일 났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가 임기가 몇 년까지죠? 25년에부터 보면 25, 26, 27, 28이에요. 28년이면 어차피 전기차 다 지금부터 열심히 만들라고 가도 30%도 못 가. 28년까지 전기차 100% 안 가겠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죠, 사실? 제가 뭐 아무 의미 없어요. 2035, 2040 얘기라고 어차피. 2028년 때까지 이제 트럼프가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돼도 트럼프보다는 훨씬 이제 좀 뭐랄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합리적인 사람일 거잖아요. 그래서 2008년 이제 대선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돼갖고, 그때 이제, 2035년에 우리 생각해보니까 유럽도 저기 그 100% 전기차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100% 전기차 가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2035년은 트럼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요즘에 주식시장의 또 하나의 큰 매크로 화두가 경기 침체잖아요. 예. 이런 거 화두가 나올 때는 또 2차 전지가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어떻게 이런
그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터 린치께서는 이제 그런 그 경기 예측, FRB 뭐 이렇게 이제 막 대학 나가고 뭐 그쪽에 이제 교수하시고 박사하시고 뭐 30년 한 사람도 못 맞추는 거를 니 따위가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몇 번 맞아요. 아니 FRB도 못 맞춘다니까. 경기 침체 오고 예측 못 한다니까. 경제학자들 중에 경기 침체 이거 해갖고 뭐 다음 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겁니다. 맞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후행적으로 지나 보니까 지난 2분기 연속으로 해서 이제 GDP가 마이너스 난 거를 보니까 경기 침체였군요. 이렇게 얘기할 뿐이잖아요. 네. 근데 얘기할 때는 뭐 주가는 뭐 이미 다 떨어졌겠지. 그거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어요. 정력 낭비야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일단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경기 침체될 걸 정확히 예측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지. 팔았어.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바닥에서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겠지. 샀어. 근데 돈 버나요? 아니요. 경기 침체되는 중에도 주가는 오른 사례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고요. 마이너스 성장일 때 주가가 더블 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2009년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딱 치고 사람들이 다 2009년에 이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침체 때문에 그 여파 때문에 2009년은 경제가 다 이제 역성장하겠다, 마이너스 성장하겠다 해서 2008년 주가가 왕창 빠졌어요. 2009년 돼갖고 실제로 경기가 세계 경기가 많이 성장했는데 2008년도에 빠질 때 2009년도에 경기 그 이제 마이너스 성장할 거를 다 반영한 것 플러스해서 더 심하게 반영해갖고 너무 많이 2008년에 떨어져갖고 2009년에는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역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주가가 올랐어. 그 한 해 대한민국 증시는 100% 올랐다고요. 그때 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찍었다고. 그게 예측하는 게 무슨 소용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수를 예측했어요. 네. 지수를 내가 정확하게 맞췄어. 이제 지수가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야. 정확하게 맞췄어. 그 주식 다 팔았어. 근데 마침 내가 판 주식이 지수가 떨어지는 그 와중에 10배가 올랐어. 그럼 얼마나 배 아픕니까? 그럼 직장인분들이라면 예. 그냥 그런 경기 침체 이슈 이런 게 있더라도 내가 이거는 나중에 간다, 확실히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그냥 사는 건가요? 그게 가장 그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이제 일단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하는 거하고 사실은 좀 관계된 얘기인데 그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하고 그다음에 예금하고를 비율을 딱 정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때 이제 비율을 정할 때는 이제 100 마이너스 나이로 갖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30살이야. 그러면 이제 100 빼기 30 하면 70이니까 70을 주식, 30을 예금 같은 거. 뭐 복잡하니까 30 예금, 70 주식을 한단 말입니다. 30살이면. 만약에 이제 50살이면 그러면은 주식 50, 예금 50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분배를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50대 기준으로 해서 50으로 했던 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비중이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 했는데 이게 더블을 치면 이게 이제 75가 되고 25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정해 주는 거죠. 75 올라온 거 이제 팔고 이만큼 사서 다시 50도 50 맞추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주식 50, 채권 50이 있던 게 주식 25, 이제 예금 5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예금에서 일부를 깨서 예금을 해약해 갖고 주식을 넣어 갖고 다시 50도 50 맞추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 놓고 그때의 평가에서 그 평가에 따라 갖고 이렇게 바꿔서 해라 하는 게 이제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인데 그런 방식을 활용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투자에서 성공을 거두기에는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역행하게 돼 있어요. 네. 주가가 떨어지면 아까 이제 에코프로비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5만 샀다. 이제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한 20만까지 오더라. 20만까지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깨고 18만 원 되고 17만 원 되고 이러면 막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막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25만에 사는 것보다는 20만에 사는 게 낫고 20만에 사는 것보다는 17만에 사는 게 낫잖아요. 네. 그거 기뻐야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 더 사야 되는데 살 수 있냐? 못 사게 된다는 겁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정책 자산 배분 전략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강제적으로 더 사게 돼 있다고. 그게 나중에 이익을 준단 말입니다.
반대로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서 이제 작년에 이제 9% 150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팔고 이제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더 지르고 싶다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게 처음에 1,000만 원 투자해갖고 지금 10배가 났는데 1억 넣어갖고 10배 났으면 15% 벌었을 텐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막 자신이 생겨갖고 더 끌어와갖고 많이 올랐는데 거기다가 불을 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리면 그때 대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을 내가 채택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많이 올랐을 때 자연스럽게 줄였겠죠. 줄여서 갖고 있다가 지금까지 떨어졌을 때 싸졌네 다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내가 이제 매수 단가는 계속해서 낮출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주수가 늘어나서 그게 진짜 이제 주가가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하나의 좀 그러니까 규율을 이렇게 잡아놓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이게 지금 주식 투자한다고 할 수 없어. 당신들 수준은 그냥 진짜 그냥 이제 뭐 유튜브 보고 뭐 저 사람 좋은 얘기 한다고 저기 턴 데서 사갖고 수익 나면 역시 나는 주식 잘해 천재인가 봐 이러고 떨어지면 와서 네가 사람을 샀는데 떨어졌는데 어떡할까 이 새끼 책임질 게 아플다고 이러잖아요. 그따구 수준이니까 발전 있겠냐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노력과 이제 자세를 갖고 태도를 갖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그게. 그 궁금해지는 게 예. 그럼 가격이 막 올라서 쌀 때는 그냥 사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얘가 망하지 않고 계속 오른다는 확신만 있으면 팔 때는 언제 팔아야 돼요? 그 워렌 버핏께서는 이제 파는 시기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네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면은 미리미리 좀 팔아갖고 현금화 시키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10%에서 한 30% 정도는 이제 현금 좀 갖고 있어라. 갖고 있어야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뭐 폭락하고 있을 때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기회가 와도 나는 활용 못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현금을 10%에서 한 30% 정도 이제 갖고 가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전기차로 다 가야 되는 분위기는 결국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올해는 이제 많이 더워져 갖고 이제 그 지구 온난화의 그 폐해를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시원한 거야. 지구가 갑자기 급 추워져요. 그러면 빨리 이제 내연기관차를 더 보급을 많이 해갖고 이제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해갖고 이제 지구를 대표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이거는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투자 아이디어의 훼손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아니고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팔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투자 대안 말고 다른 더 좋은 투자 대안이 나타났어요. 이거 사고 싶으면 이제 이걸 좀 줄여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딱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그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 비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예, 요거가 지금 가장 좋아 보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 네 종목 아직도 계속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 하락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정말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쉽게 돈 버는 길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2차전지 그 배터리실 만나갖고 그 덕분에 쉽게 돈을 벌었다고 하면 잘못 번 거잖아요. 대가 없이 번 거잖아요. 올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마음 고생하시고 괴롭고 힘들고 한 게 작년에 대가 없이 벌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올해 지금 치르시는 거예요. 대가를 잘 치러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주식 보는 눈이 뜨이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랄까 반복이 가능한, 그러니까 성공을 우연찮게 한번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번 성공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성공 공식이 계속해서 리바이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고비를 넘기고 제대로 성장해서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뭐랄까 리바이벌 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갖고 사람이 성장하기도 하고 사람이 파멸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선택은 그 여러분이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 궁금해지는 게 그 작가님께서 항상 나오셔서 3년은 가져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3년 가져가면 최소한 진짜 2025, 2026년까지는 네가 산 시점부터 3년입니다. 그것도 몇 계속 그래서 1년 지났으니까 이제 2년 남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하고 네가 산 시점부터 3년입니다. 네가 산 시점부터 3년이라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작년에 샀다고 하면 한 2026년까지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죠. 24, 그렇죠. 26년까지 갖고 와야죠. 예. 그러면데 이게 지금 거의 한 절반 왔는데 이게 지금 힘든 거잖아요. 아니요. 절반까지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면은 1년 반 전이면 그러면은 23년 1월, 2월 뭐 이때잖아요. 23년 1월, 2월 때는 에코프로가 지금 가격 그러니까 이제 그때 10만 원이었고요. 지금 이제 액분했으니까 액분에 지금 한 9만 원 치면 4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때 샀으면 지금도 4배 이상 올라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그때는 10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예. 지금 이제 17만 원 해도 여전히 그것도 이익이고요. 대개의 경우에 이제 뭐랄까 그 23년 1월달, 2월달 1년 6개월 전에 이제 가격을 보면은 뭐 8개 종목 중에서 이제 그 가격보다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내려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8개 평균으로 봐서는 이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 이게 항상 고민이 되는 건데 예. 이렇게 성장주를 사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좀 팔아가지고 이렇게 좀 하락 기간이 길면 요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생각 들겠죠.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뭐랄까 지나간 과거를 보고 생각하면은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에서는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지나간 거 보고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라는 생각은 누가 못 하겠습니까? 막상 해보면 안 된다고. 아니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는 돛대가리라서 그거 안 했겠냐고. 150만 고점이고 그러니까 5배 가격을 치면 지금 뭐 40만 원, 뭐 50만 원, 뭐 요때가 바닥이니까 150만 원대 팔아갖고 40만 원, 50만 원에 사면 딱 좋겠네라고 지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쉬운 거지만 막상 그 상황에서 그 150만 원의 고점이고 지금 떨어져서 이게 40만, 50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거를 1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보통 이렇게 성장주 투자는 성장이 멈출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건가요? 바이앤홀드로? 그렇죠. 예, 그렇죠. 오히려 더 사고 싸지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기본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워렌 버핏 그 투자 방법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위대한 기업을 적정하게 사서 별일 없으면 끝까지 갖고 가라는 거잖아요. 영원히 보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영원히 보여야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아니고 오를 때만 사서 갖고 있고 팔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이제 사서 갖고 있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또 갈 거 있으면 사서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방 부자가 되는데 왜 미련하게 그걸 그냥 떨어지는 걸 그냥 하염없이 그냥 들고 있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번에 애플 한 반 정도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2016년에 사서 거의 한 8, 9년을 붙들어 오신 건데 그렇죠. 이때도 보니까 20-30%씩 애플이 빠질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때 매도한 게 아니잖아요. 절대량을. 이때 매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성장이 남아있다고 판단하면 계속 그냥 더 사는 거고 오히려. 그렇죠. 그게 기본이고. 그렇죠. 올라갈 거 사고 사서 올라가면 팔고 다시 올라갈 거 사서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사서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못 맞추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웅달 체크방을 보고 배터리 하시는 전문가가 올라갈 시점 딱 맞춰갖고 이거 지금부터 올라가니까 사세요 얘기하고 또 올라가면 여기서 파세요 얘기하고 딱 지금부터 이거 올라갈 거예요 얘기해서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지금 이거를 나한테 원하는 거잖아요. 돈 10원 한 푼 안 주고 공짜로 되겠냐고. 그게 되겠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돈이 다 당신 거라고 그게. 피터 린치, 워렌 버핏, 찰리 먼거가 바보라서 중간에 그거 이제 10년씩 들고 가면서 10년 갈 때 중간에 70%씩 마이너스 나고 한번 고점 대비해서 에코프로가 150만 원 찍고 50만 원 까지 떨어지는데도 안 팔고 그냥 멍청하게 그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작가님 그러면은 저기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꼭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하여튼 금투세가 지금 사실 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금투세 잘 해결되고 하면 이제 주가는 이제 좀 못 올라갔던 부분만큼을 이제
뒤늦게 좀 캐치업하는 형태의 이제 매수세가 따라 붙으면서 주가는 좀 잘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는 관점이고,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제 지금 민주당이 자살을 하고 싶어 갖고 금투세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아마 금투세 통과되고 나서 이거 지금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 해줘. 예. 그래서 폭락할 거예요. 폭락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요. 투자형 법인을. 투자형 법인은 금투세 안 내기 때문에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대기 타고 계신 분들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금투세 통과되면은 개인으로 투자하면 안 되고 투자형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해야 금투세를 안 내고 나중에 각종 세금 이제 혜택도 받으면서 이제 돈을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까 말까 고민하려고 지금 빠져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민주당이 막 이게 생떼를 써갖고 금투세가 통과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잽싸게 이제 투자형 법인을 만들어갖고 투자형 법인을 통해서 개인들이 미친 듯이 던지는 주식을 싸게 잡아서 갖고 있으면 그게 대박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투세 통과되면은 이제 옹달 책방에서 투자형 법인 만드는 법 강의를 예. 이건 돈을 좀 받고 유료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대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대혼란 온다니까요. 통과되면 내 말이 거짓말이 진짜 한번 해보라고 내가. 작가님, 그러면 오늘 한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의 저자이신 박순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